안녕하세요. 생활과 과학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계약이 또 연기가 돼서, 다음 주라고 또 계약을 할지, 진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에 또 계약을 하기로 또다시 연장이 돼서, 이어서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원래 지난 시간까지 해서 1회구사 범위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일단 조금 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보고서 주제 선정했던 거는 선생님이 일단 너네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 다 주문을 했고, 아마 돌아오자마자 바로 보고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일단 온라인 클래스가 계속 되는 동안에는 이렇게 수업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더 주요한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많은 시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잠깐만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2단원 아름다운 생활에서 화장품과 과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왜 너네한테 이 화장품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교과서에 있으니까요.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열심히 화장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갑니다. 화장품의 과학이고요. 교과서는 74페이지 프린터,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 프린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소단원이 비누와 세안제인데, 여기 지금 아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세안을 할 때 쓰는 비누를 구성하는 이게 이제 구성 요소인데요. 비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지라고 하는 것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시켜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비누인데, 이 비누가 보니까 소수성기라고 해서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 우리 이거 1학년 때 그 인지질 공부할 때, 이렇게 생긴 인지질 공부할 때 뭐 여기가 친수성, 여기가 소수성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 비누라고 하는 것도 인지질과 똑같이 이 물과 기름을 결합시켜주기 위한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기와 그리고 물과 친한 친수성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이 안에 있는 자세한 화학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얘기가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가지고 있는데, 친수성 부분은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 H2O는 전하를 띠거든요. 극성이기 때문에, 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기는 물과 친화력이 매우 크고요. 기름과 섞이지 않는데요. 반대로 소수성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지만 기름과 잘 섞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비누의 구성 성분인 이 친구를 보니까 비누의 분자 구조는 물하고 친한 부분, 기름하고 친한 부분을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을 한데 어우러져 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별건 아니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아이고, 네, 요렇게 물입니다. 요렇게 생긴 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비누를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비누의 분자 구조에서 물하고 친한 부분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물하고 친한 친수성 부분은 이렇게, 물하고 친하니까 물하고 맞닿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비누의 분자 구조를, 비누를 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물 속에서는 물하고 친한 부분이 이렇게 바깥쪽에 위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부분이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이렇게 아마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같은 데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물 안에서 친수성 부분은 바깥에 있고 소수성 부분은 안쪽에 모여있는 이러한 분자 구조를 뭐 마이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셀에서 셀이 세포란 말이야. 근데 우리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세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와 똑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었죠.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해서 막 요렇게 세포가 요렇게 막 친수성 부분이 바깥에 있고 이 안쪽에 소수성 부분이 있으면서 이게 이중충 구조이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게 쭉 끝없이 연결되어 있던 게 세포였던 거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이제 마치 바깥쪽에 물하고 친한 부분이 있고 안쪽에 물하고 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마이셀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마이셀 때문에 이 마이셀이라고 하는 친구가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을 여러 방향으로 산란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누가 풀어져 있는 물을 보면은, 비눗물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뿌옇게 빛이 산란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뿌옇게 물이 보여지는 것도 다 이 마이셀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누가 바로 이 계면활성제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비누와 같이 소수성기와 친수성기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 한데 섞여지게, 어우러지게 해주는 친구를 바로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면활성제. 이제 이름의 의미는, 글씨가 좀 이상하네. 요 이름의 의미는 다른 면, 고체와 액체, 그리고 고체와 고체, 액체와 기체, 액체와 액체 등 서로 다른 면들을 맞닿지게 시켜서, 맞닿게 해서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지게 활성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친구가. 그 아래 보니까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것들을 맞닿게 해서 경계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 때 화장품 안에는 이제 물의 성분이 제일 많지만 물의 성분도 있고 기름기가 있는 성분도 같이 있는데, 요게 한데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친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도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에 속하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 같은 것도 역시 계면활성제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비누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때가 묻어있는 것들을 닦아내기 위해서 세척을 할 때 비누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 비누가 세척하는 원리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비누가 계면활성제에 속한다고 했죠. 계면활성제는요, 이렇게 지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조금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에 더러운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면활성제를 이렇게 침투를 시키면은, 이 때라고 하는 거는 기름기가 있는, 유분기가 있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우리 땀 같은 거, 기름기 있는 거. 그러면은 계면활성제의 소수성 부분이 때에 달라붙어요. 친수성 부분은 바깥쪽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요 친구들이 이렇게 요 때를 중심으로 둘러쌉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마이셀을 만들면서 이 때를 바깥으로 제거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뭐 침투, 이 계면활성제 성분들이 침투해서 흡착, 때에 붙는다는 얘기죠. 흡착을 하고요. 그 다음 유화라고 하는 거는 기름과 물을 한데 섞여주는 게 유화예요. 우리 이제 물감에도 유화 물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제거를 하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묻은 더러운 때를 씻겨내는 세척에 작용을 한다. 이 과정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거품을 촉진하고 세정작용을 하며 각종 물질이 용해가 잘 되도록 도와주며 이제 물에 씻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을 잘 섞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계면활성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제 이 계면활성제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뭐 빵이나 엄청 많습니다. 우유, 마가린 등등 전부 다 계면활성제가 안에 들어가요. 물론 인체에 해롭지 않을 정도만 들어가겠죠. 이렇게 마가린 등 식용 제품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연히 화장품에 들어가고 세제, 치약, 샴푸 뭔가 닦아내는 것들, 더러운 걸 닦아내는 이런 것들에 전부 다 들어간다라고 조금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수를 할 때 비누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지? 이 얼굴이라고 하는 피부, 조금 더 예민하고 중요한 피부를 다룰 때는 우리가 비누로 잘 닦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남학생들 군대를 가면은 비누로 세수를 하긴 하는데요. 그때는 세수를 한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누로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피부를 세척을 하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비누는 일단 세척 효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클렌징 폼과 비교해서 비누가 훨씬 더 잘 닦여요. 때들이 빡빡 닦여요. 그런데 이 비누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pH가 좀 높아요. 염기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는 어느 정도의 산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기성인 비누로 닦아버리면 이 피부가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각질층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수분을 잡아둘 수 있는 기능이 저하된대요. 그럼 당연히 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각질층이 파괴되면 수많은 세균들이 침투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의 산성을 띠게 만든 게 바로 클렌징 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클렌징 폼은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고 염기성인 비누와 다르게 약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클렌징 폼의 구성 성분이 뭐 지방산, 유화제, 수분제, 보습제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의 지금 이제 지방산 성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 유화제, 수분제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화라고 하는 말은 물과 기름을 한데 섞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잠깐만 이 유화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자세하게 좀 해줄게요. 거기 빈칸에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클렌징이라고 하는 걸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용어들을. 클렌징. 이제 보통 우리가 이 클렌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대요. 첫 번째는 화학적 클렌징이 있고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물리적인 클렌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화학적 클렌징에 이제 두 가지가 바로 유화가 있고 용해가 있어요. 유화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작용을 유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섞어주는 그런 작용을 유화라고 하는 거고, 용해는요, 기름을 닦아내는 게 용해예요. 그래서 유화에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유화에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을 한데 섞어줘서
이제 더러운 기름기를 잡아주는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클렌징 폼과 비누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비누, 클렌징 폼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해라고 하는 거는 기름을 닦아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 세탁소에 가면 드라이 클리닝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약품, 기름 약품으로 더러운 때를 잡아주는 게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장 지울 때 오일 클렌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으로 기름을 지우는 그런 작용을 하는 용해의 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학적인 작용으로 클렌징을 해주는 화학적 클렌징이 되겠고, 물리적 클렌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하는 화장솜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클렌징 브러쉬라고 아마 여학생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윙 하면서 진동하는 돌아가는 그 브러쉬로 이제 화장을 지울 수 있는 그런 클렌징 브러쉬. 이게 이제 물리적인 효과로 클렌징을 한다고 해서 물리적 클렌징이다. 이렇게 좀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계면활성제는 화학적 클렌징 중에서 유화작용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있는 계면활성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약간 지금 좀 뷰티 크리에이터가 좀 된 느낌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유화제와 습연제가 계면활성제의 성분인데, 일반적으로 클렌징 폼은 비누보다 거품이 더 풍성하고 세정력도 우수하다. 여기에서 이제 세정력이 비누보다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영상이 있어요. 클렌징 폼과 비누를 가지고 세척한 결과물을 비교했더니 비누가 훨씬 더 세척이 잘 됐고 이제 그런 영상이 나와 있는데, 근데 비누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좀 많은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누는 정말 세척만을 위한 친구고, 세척을 해버린 대신에 어떤 필요한 보습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세척을 하면서 우리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보습 효과를 주는 데는 바로 이 클렌징 폼이 더 세정력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이 클렌징 폼 혹은 클렌징 오일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세척을 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우리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이 클렌징 폼의 우수한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지금 보니까 이 클렌징 폼의 광고 사진을 보니까요. 이거 잠깐만. 이거 로고 나오면 안 되는데? 아래 사진을 보니까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모공, 피지, 각질 등 케어할 수 있고 딥 클렌징이 가능하고 저자극 피부 진정, 그리고 민감성 피부도 자극하지 않는 순한 성분과 피부 pH 밸런스 작용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렌징 폼이 바로 우리 세안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화장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녁에 세안을 할 때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세안을 할 텐데, 한번 이 클렌징 폼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가 어떤 효과를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 어떤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아마 오늘 수업했던 것들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짧다고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수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과제는 따로 없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쭉 남은 시간 훑어보면서 교과서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배운 데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